모든 친구가 있긴 한데 가볍게 테스트 먼저 한 번만 좀 봐볼게요. 아, 재혁이 안녕. 숙제 검사 좀 이따 합시다. 선물. 자, 정민이도. 자, 채은이, 민서, 동아, 재혁이 테스트. 자, 시간은 7분 정도 갈게요.
자, 3분만 있다가 끝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갑시다. 아우 고생했어요. 아우 고생했습니다. 참 잘하는구나. 아우 고생했어요. 우리도 고생했습니다. 우리도 고생했어요. 자, 우리도 고생했고요. 아우 잘했습니다. 우리도 고생했어요. 잠깐만 단위 바뀌는 게 오케이.
아쉽지만 만점자한테는 안 나왔고요. 그죠. 전과 후로, 초과 시간 전과 후로 구분을 하는데, 초과 시간 전에 맞은 거는 그냥 온전한 만점으로 보는 거고, 초과 시간을 건너갔거나 아니면은 한 번 틀렸던 거를 다시 고쳐서 맞은 경우는 이제 점수 반점만 들어가죠. 참고로 6문제는 점수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한 문제당 16점씩 갑니다. 한 문제당 16점. 그럼 16이 6개면 96점이잖아요. 4점은 플러스 점수. 다 틀려도 4점이에요. 다 틀려도 4점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4번 하나만 틀렸다. 그런데 고쳐서 맞았다. 그럼 92점인 거예요. 괜찮죠? 92점. 4번 틀렸는데 끝까지 틀렸다. 그러면 84점. 오케이. 반점 올라가는 거예요. 반점. 자, 지금 제한시간 전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4개 맞은 친구가 최고점이었어요. 4개 맞은 친구가 1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3개 맞았던 친구가 3명. 자, 4개 맞았던 친구가 틀린 거는 4번과 5번 틀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맞았던 친구는 1번, 4번, 5번 틀린 친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틀렸던 친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2번, 4번, 5번 틀렸던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4, 5번은 지금 전원이 다 틀렸어요. 4번하고 5번은 전원이 다 틀렸고요. 나머지 한 문제씩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4, 5, 6번 틀린 이 친구는 이 친구 성격상 무조건 앞에서 풀어야 돼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다 풀어야 되는 친구인데 6번을 못 봐서 지금 못 푼 거예요. 왜냐면 6번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쉬워요. 6번 틀린 친구가 딱 2명인데 2명 다 6번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성격상 앞에서부터 보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자, 아무튼 초과 시간까지 놓고 봤을 때도 아쉽지만 4개 맞은 친구가 최고점입니다. 자, 4개가 1명, 2명, 3명, 4명이요. 4명이 4개 맞았어요. 역시나 4번, 5번만 다 틀렸습니다. 4번, 5번만. 3개 맞은 친구가 2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쉽게도 2개로 남은 친구가 1명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최종 버전에서 틀린 문제 번호를 봅시다. 3번을 1명 틀렸어요. 3번 1명. 4번은 지금 7명 다 틀렸고, 5번도 7명 다 틀렸고, 6번은 2명 틀렸어요. 6번은.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 2번 하나 틀렸던 것 같은데? 2번 1명이 있구나. 2번 1명이 있네요. 2번 1명이 틀렸네. 3개 맞은 친구 중에 하나가. 이게 2번을 딱 1명이 틀렸죠? 이게 왜 틀렸을까요? 계산 실수. 딱 봐도 계산 실수예요. 자, 로그 5.43이 0.7348이다. 그러면은 로그 543은 그쵸? 로그 5.43에다가 100배를 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더 굳이 안 볼 거면은 다른 거 고치고 있어도 됩니다. 자, 5.43에다가 플러스 2 한 거기 때문에 2에다가 0.7348 더한 2.7348이 되겠네요. 로그 543은. 그 다음에 로그 B가 마이너스 1.2652. 자, 항상 정수분, 소수분을 좀 구분해서 보는 게 낫다 그랬죠.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0.7348이에요. 그러니까 0.7348을 로그 5.43으로 바꾸고 마이너스 2는 어차피 100분의 1이잖아요. 더하기 로그 5.43. 그래서 진수끼리 곱한다 그러면은 로그 얘는 0.0543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0.00543 아니에요. 0.0543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두 개의 값을 각각 더해주면 되겠네요. A와 B의 합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답이 2.7891 2.7891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예상외로 지금 되게 잘 맞았어요. 3번을. 솔직히 나는 많이 틀릴 줄 알았는데 3번 이 로그표 보는 거를 생각보다 좀 잘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신 때는 이 로그표를 그냥 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하고 로그 값을 몇 개 줘놓고 계산하라 그러면은 이거는 다 해요. 단 밑에 있으니까. 근데 단 이렇게 안 주고
시험지 맨 뒷장에다가 그냥 로그표를 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다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시험지인데 단 하면서 로그 값을 몇 개 준 거랑 아예 그냥 로그표를 줘놓고 로그표를 본인이 직접 찾아서 보게 되는 경우에는 평균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로그표 찾아볼 때 평균 무조건 내려가요. 그래서 로그표 보는 거를 좀 익숙하게 연습해야 돼요. 자, 일단은 25.1에 4제곱의 값을 구해라. 이게 로그표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연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한다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은 얘도 솔직히 이게 지금 4제곱이라면 대충 감이 좀 안 오지 않아요? 뭐 물론 어림수 구한다 하면 이거 4제곱 해도 돼요. 이거 4제곱 해도 돼요. 근데 그래도 숫자가 좀 크니까. 근데 25.1의 4제곱을 어림수를 구할 때 로그표를 구하면은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림수 한다는 거예요? K로 잡고 상용 로그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양변에다가 상용 로그를 씌워주면 로그 K. 자, 그래놓고 4배 앞으로 빼내고 로그 25.1.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상용 로그표는 진수가 전부 최고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밖에 안 나와요. 괜찮죠? 그러니까 진수 자체가 1에서부터 10 미만, 1까지 포함하네요. 그렇죠? 1.00에서부터 9.99까지밖에 없어요. 상용 로그표 보면은. 괜찮죠? 그래서 25.1 같은 경우는 로그표 찾아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4 곱하기 로그 2.51의 10배로 들어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2.51을 찾아봤을 때, 그쵸? 2.5에다가 1인 거. 그죠? 이게 소수점 둘째 자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2.51이면은 0.3997이네요. 그래서 4 곱하기 0.3997. 에다가 로그 10은 어차피 1이니까. 로그 K. 자, 그래서 1.3997에 4배 하니까 8, 7, 4, 28, 9, 4, 36, 9, 4, 36, 4, 3, 12. 1.5978이 로그 K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5978, 1.597, 아니, 뭐야. 5978 맞아? 7, 4, 28 맞는데? 0.3997인데? 5978이 없네? 37, 4, 28. 아이고야, 미안해. 88이네. 이게 2인데 왜 1로 썼냐? 미안! 1.5988이네요. 근데 이게 1.5988은 없지만 0.5988은 있잖아요. 그렇죠? 0.5988은 저기 어디에 있어요? 3.9하고 어디 갔냐? 저기 7 이렇게 합쳐놓으면은 여기가 0.5988이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로그의 진수가 3.97이란 얘기네요. 그래서 얘는 로그 10 더하기 로그 3.97. 자, 그래서 얘는 로그 39.7이 로그 K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39.7. 뭐야? 나 이거 좀 뭔가 잘못 구했는데? 와, 나 이거 왜 이러냐? 4가 어디 갔어? 미안해. 4가 어디 갔어? 얘만 곱하고 지금 얘를 안 곱했어. 미안해. 5가 어디 갔네요? 아이고야. 그러면 여기 5. 미안. 5네. 10의 5제곱이네요. 아유, 미안. 그래서 얘는, 글씨 막 날아간다. 3.97 곱하기 10의 5제곱. 이 로그 K인 걸 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진수끼리만 비교해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3.97 곱하기 10의 5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답이 5번이네요. 괜찮죠? 뭐 어차피 지금 이거는 거의 다 맞았으니까. 근데 지금 맞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풀지는 못한 경우도 조금 보여서 차근차근 한번 다 설명해봤어요. 괜찮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전원이 다 틀리게 한 4번. 이거는 상용 로그의 정수분, 소수분, 요게 교육과정에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는다 그랬지만 4번은 솔직히 좀 중요해요. 4번은 이 소수분이 같을 때 아니면 소수분이 다를 때, 뭐 물론 요새는 소수분이라는 용어 자체도 좀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사실 바뀌어서 나온다 그러면은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5다 라고 하는 거는 5보다 커났지만 6보다 작다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은
x가 10의 5제곱보다 커 하지만 10의 6제곱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줘요. 요즘 순화해서 문제 준다 그러면은. 괜찮죠? 근데 정수분이 5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똑같은 얘기일 뿐이라는 거, 뭔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좀 익숙해지라고 그냥 이걸로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5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라는 문제가 등장을 했다면, 얘는 순화 버전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문제가 등장을 해요. 일단 얘가 만약에 숫자가 11.452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친다면 얘가 소수분 똑같아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25 몰라, 뭐 27점이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나온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정수분은 그냥 뭐 무시하고요, 소수분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죠? 소수분이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 그게 순화된 버전의 문제로는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로그 x제곱과 로그 x 5제곱의 차가 정수다, 이렇게 문제를 줘요. 순화된 버전으로 준다면. 괜찮죠? 당연히 소수분이 똑같은데 둘을 서로 빼면은 당연히 정수밖에 안 나오겠죠? 괜찮죠? 문제를 새로 준다면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요새 버전으로 준다 그러면은. 약간 좀 옛날 스타일의 문제기는 합니다. 근데도 이걸 문제를 집어넣은 이유는 이런 게 나와도 우리는 알아서 뺀 게 정수다 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안 나온다고 보장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괜찮죠? 자, 결론은 여기서 이걸 서로 뺀 게 정수로 나오는데 가능한 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낫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그래서 로그, 이건 지금 내가 그냥 대략 써놓은 거니까 이거 그냥 무시하고요. 이거는 대충 써놓은 거니까 로그 x 5제곱과 로그 x제곱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누가 더 커요? x 5제곱이 더 크죠? 당연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요게 정수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5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개수로 빼낼 수 있고요. 5로그 x 빼기 얘도 2제곱 앞으로 뺀다 그러면은 2로그 x가 정수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뭐 물론 정수 중에서도 양수니까 자연수 되겠죠. 자, 그럼 얘는 3 곱하기 로그 x가 지금 정수라는 거예요. 로그 x가 정수가 아니고 3로그 x가 정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문제에서 로그 x의 정수분이 5라 그랬어요. 로그 x는 5보다 커 나지만 6보다 작다 그랬죠. 문제가 이렇게 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3로그 x는 정수는 정수인데 어느 사이에 있는지 정수, 어느 사이 범위에 있는 정수인지를 좀 생각해 볼 텐데, 얘는 이거 좀 헷갈리나? 괜찮죠? 자, 얘는 3로그 x면은 15보다는 커 나지만 18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렇죠? 3로그 x는 15보다는 커 나지만 18보다는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15보다는 커 나지만 18보다는 작은 정수니까 될 수 있는 값이 총 몇 개예요? 3개. 확실해요? 그죠? 15, 16, 17밖에 없어요. 15, 16, 17. 얘는 15거나 아니면 16이거나 아니면 17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3로그 x가 15일 수도 있고 16일 수도 있고 17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로그 x는 5일 수도 있고 3분의 16일 수도 있고 3분의 17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로그 x가 딱 정수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걸 정리한다면 얘는 우리 나올 수 있는 모든 x값의 곱을 구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x를 한번 찾아보자. 그럼 얘는 밑이 10이고 지수가 5, 3분의 16, 3분의 17 나오니까 x값으로 가능한 거는 첫 번째 10의 5제곱 이 일단 가능한 숫자가 되겠고, 두 번째 10의 3분의 16제곱도 가능한 상태예요. 또 10의 3분의 17제곱도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렇게 총 3개 나오는데 얘가 3개의 근,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3개의 근의 곱, 예를 들어서 여기를
x1, 이걸 x2, x3라고 한다면 세 개의 근의 곱이라고 한다면 밑이 전부 다 10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곱해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더해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5 더하기 3분의 16 더하기 3분의 17. 그러면은 10에 5 더하기 얘 둘 합치면 3분의 33. 그죠? 얘 지금 11이죠? 그래서 10에 5 더하기 11. 10에 16제곱인가 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다행이네. 잘했네. 괜찮은가? 괜찮아. 이거 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5번도 솔직히 지금 제한 시간에서 풀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차근차근 넘어가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실생활의 활용 문제예요. 자, 어떤 빛이 유리판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빛의 밝기가 5분의 1씩 줄어든다고 한대요. 그러면은 밝기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 밝기를 그냥 A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처음 밝기를 A라고. 자, 그럼 얘는 한 장의 유리판을 통과한다 그러면은 5분의 1씩 밝기가 줄어든대요. 그럼 5분의 1의 밝기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첫 번째 빛의 밝기의 5분의 1배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빛의 양은 어떠냐? 원래 빛의 밝기에서 5분의 1배만큼의 빛의 밝기가 줄어드니까 5분의 4배의 빛의 밝기가 남아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 빛이 또 한 장을 또 통과한다 그러면 이 빛의 또 5분의 1이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괜찮죠? 이 빛의 5분의 1이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고, 그럼 남아있는 거는 이 빛의 5분의 4배만큼이 또 남아있죠? 그래서 5분의 4의 제곱 A가 될 거예요. 남아있는 빛의 양이. 그러면 이거 규칙 이대로 계속 진행한다 그러면 몇 장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10장의 유리판을 통과한다 그러면은 5분의 4배씩 계속 10번 진행된다. 5분의 4의 10제곱 A가 10번 진행된 상태에서의 빛의 밝기인가 보다. 이걸 만약에 미지수 번째의 유리판, N장의 유리판을 통과한다고 해도 같은 논리대로 본다면 5분의 4의 N제곱 곱하기 A가 남아있는 빛의 양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몇 장을 통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몇 장 통과했을 때 빛의 밝기가 처음 빛의 몇 장 통과했는지 모르는 이 N장 통과한 빛의 밝기가 처음 빛의 밝기의 4분의 1배보다 작거나 같게 만드는, 그렇죠? 4분의 1 이하로 만든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게 하는 유리판 N은 총 몇 장이냐, 최소 몇 장이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요식만 가지고 이제 정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러면 양변의 A, 어차피 뭐 빛의 밝기가 지금 음수로 색정을 하지는 않을 거니까 양변을 A로 나눠본다고 친다면 5분의 4의 N제곱 B 4분의 1 이하가 되게 하는 N의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나머지는 지수 계산인데 이걸 뭐 거듭 제곱을 실제로 계속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용록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로그를 씌워볼게요. 자, 부동호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이건 뭐 나중에 로그 함수 가면 알겠지만 밑이 1보다 큰 거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아요. 뭐 그냥 단순히 지수 끄집어 내리는 거라고 해서 부동호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n은 개수로 빼내고 나머지 로그 4 빼기 로그 5니까 요거 로그 4 빼기 로그 5만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마이너스 로그 4가 되겠고, 그죠? 마이너스 1제곱은 개수로 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로그 4 빼기 로그, 이거 어떻게 구하지? 자, 로그 4는 2로그 2죠. 얘는 0.6020이에요. 어미? 왜지? 로그 2가 0.3010으로 계산하라고 얘기했죠. 그쵸? 로그
2가 0.3010이면 로그 4는 2 로그 2니까 0.6020이 나올 거예요. 아 근데 로그가 또 있잖아요. 로그 5는 어떻게 계산하죠? 그죠? 얘는 2분의 10으로 1 빼기 로그 2로 계산을 합니다. 0.6990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0.6020 빼기 0.6990이구나. 그때 로그 4는 또 0.6020으로 본다면 얘는 여기서 이거를 뺀 값 마이너스 0.0970인데 그냥 공은 뗄게요. 여기다가 n배 들어간 게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0.602 정도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괜찮죠? 헷갈리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 놓고 이제 마이너스 0.097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부동호 밖에죠. 음수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0.097 분의 0.602가 됩니다. 얘는 그냥 97분의 602로 봐도 돼요. 그럼 어때요? 이거 6장보다 좀 더 크겠죠? 그렇죠? 602라는 숫자가 이거 위에 건 좀 지울게. 아닌가? 여기다 좀 쓸까? 너무 크게 썼나? 자, 그러면은 602를 97로 나눈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나눠보면은 6 곱했을 때 7, 6이 42, 6, 9, 54, 20. 그럼 소수점 내려간다 그러면은 뭐 한 2 정도쯤 되겠죠. 그럼 6점이 얼마로 갈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6보다 조금 더 크다는 거예요. 6점 얼마. 괜찮죠? 그러니까 딱 6장을 통과했을 때는 빛의 밝기가 4분의 1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아 있고요. 한 6점 몇 장 지나가야지만 딱 밝기가 4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6.2장을 갖다가 붙일 수는 없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최소 7장은 통과해줘야 되는구나. 6장 통과했을 때까지만 해도 빛이 4분의 1보다는 크니까 7장은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지금 아쉽게도 이걸 답을 2번 써놓고 틀린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2번 써놓고 틀린 친구도 있었어요. 괜찮을까? 오케이. 이해될까? 오케이. 자, 마지막 6번은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딱 한 번만 좀 봐볼게요. 자, 우리 지수함수에서 fx는 3의 x제곱.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지수함수는 어차피 밑과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x에다 0 집어넣으면 지수가 빵 되면서 값이 1로 나옵니다. 항상 기본형에서는 밑이 1보다 크건 작건 반드시 0,1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지수값은 밑이 양수인 이상 절대 음수가 안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공역 자체도 치역범위인 양수로 좀 제한 해석해서 봅니다. 왜? 공역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실수 전범위로 보는데 치역범위가 양수인 걸 왜 따라가느냐?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역과 치역이 똑같이 만들어줘요. 이유는 로그 함수 때문에 그럽니다.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 보니까 역함수 설정할 수 있으려면 1대1 대응이 나와야 돼요. 어쨌거나 3x제곱 모르겠으면 숫자 1, 2, 3, 4 막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증가함수예요. 왜? 1,3 지나가야 되고 2,9 지나가야 되고 마이너스 1,3분의 1 나와야 되니까 증가함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 0,1 지나간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x축과 만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한없이 근접해가는 선. 답이 2번입니다. 그죠? 2번. 자, 그 다음에 3번. 요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와, 이거는 수학 함수에서도 엄청 강조 많이 했죠. 얘는 증가함수의 정의예요. 큰 거 집어넣으면 값이 커진다 라는 말 자체가 증가함수 정의입니다.
증가함수 정의가 뭐예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얘가 증가함수 정의예요. 이게 정의예요. 괜찮죠? 이게 정의. 자, 그럼 네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그래프가 1, 2, 4분면을 지나간다. 맞죠? 1, 2, 4분면. 이거 왜 여기가 1, 4분면이고 여기가 2, 4분면이고 여기가 3, 4분면이고 여기가 4, 4분면인지 좀 궁금하지 않아요? 별로 안 궁금한가? 미안해. 안 궁금하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 2, 3, 4 순서로 가는 겁니다. 왜 반시계 방향으로 재요? 미안. 그거는 이제 삼각함수 단원을 위해서 삼각함수에서 각을 재는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야, 자, 그 다음에 5번. 치역은 양의 실수 전범이다. 그죠? 뭐 그래프 봐도 딱 보입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인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갑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갔더라? 얼마 못 나갔어. 그래서 여기까지 나갔어. 유형 4번까지. 혹시 나이 어디까지 했었지? 저 삼각함수 바로 직전. 직전까지? 비슷하네. 화이팅. 오케이. 자, 305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305번. 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유형 4번이 제일 어려워요. 유형 4번이. 저거는 나중에 문제 조금 많이 줄게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맞불 시너지에서 연습할 수 있으면 최대한 연습해요. 자, 못 받는 친구들이 있다가 맞불 시너지 줄게요. 오케이. 자, 대소비교. 일단 대소비교를 알려면 이거 그냥 솔직히 그냥 문제 풀어도 되는데 대소비교를 봤다. 그러면은 이제 좀 지긋지긋할 겁니다. 지긋지긋할 거예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대소비교. 수능 끝날 때까지. 당황하면 안 돼. 대소비교 나오면은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A와 B의 어떤 대소비교. 뭐 식이건 숫자건 똑같아요. 첫 번째는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비교하는 거예요.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자, 산술기하 평균도 이렇게 증명합니다. 괜찮죠?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두 번째, n제곱해서 빼는 거죠.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앞단원에서 거듭제곱근 쓸 때도 보통 n제곱해서 많이 증명했습니다. 루트 2와 세제곱근 3 이런 거는 누가 더 크냐? 6제곱해서 빼보니까 자연수로 나오네. 8 빼기 9니까 음수네. 그래서 세제곱근 3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n제곱과 관련된 거의 대소비교는 거의 대부분 다 거듭제곱근과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지수단원에 없었어요. 이게 지수단원이 없는데 여기에서도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긴 해요. 왜?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수능에서 수능은 아니고 모의고사에서 딱 한 번 평가원에서 등장했나 그런데 한 문제밖에 없어요. 굉장히 희소한 문제예요. 그만큼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알긴 알아야 돼요. 나눠서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좀 지겨워야 됩니다. 자, 2의 50제곱과 5의 20제곱 중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직 당황하면 안 됩니다. 아직 당황하면 안 돼요. 아직도. 어떻게 비교하죠? 그죠?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실제로 나눠보면 우리가 지수법칙 때문에 10제곱들을 공통으로 묶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25분의 32의 10제곱이니까 얘가 지금 1이잖아? 1보다 크잖아? 그럼 뭐 10제곱 하면 당연히 1보다 크겠죠. 그래서 2의 50제곱이 5의 20제곱보다는 크구나 라는 식으로 정리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숫자뿐만 아니라 식으로 나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괜찮죠? 그럼 이게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3단계인데 이게 전부 다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전체 교육과정에서 40% 정도 문제 출제 비율로 놓고 보면 40%밖에 안 돼요. 거의 대부분 뭘로 나오냐면은 그래프를 가지고 대소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증가 감소함수에 관련된 대소 비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기에 의한 대소 비교. 세 번째는 넓이를 이용한 대소 비교예요. 그 중에서도 초월함수 이제 갓 등장했어요. 지수로그 함수에서의 대소 비교, 증가 감소 이용해서 대소 비교 들어갑니다.
일단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대소 비교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좀 이따 이거 아마 못 푸는 거 나올 겁니다. 풀면 대단한 친구. 풀면 대단한 친구. 자, 기울기로 대소 비교하는 거는 보통 이제 수학 상하에서는 잘 안 나오고요. 수원에서 가끔 등장하는데 보통 이게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수투. 미분계수와 도함수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넓이에 관련된 거는 보통 수투, 정적분 쪽은 들어가 줘야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왜 얘기하냐? 이게 수능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3한테도 똑같이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웃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가 아웃라인. 그럼 일단은 요거. 증가감소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하는 걸 한번 봐보자. 그러면은 305번은 A는 제곱근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B는 0.5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C는 세제곱근 4. 이걸 어떻게 푸냐? 이거는 솔직히 안 줘도 다 풀어요. 이 정도 305번은 지수에서 연습한 거 가지고 그냥 다 풀어요. 근데 왜 나왔냐? 그래, 일단은 지수에서 있었던 거 그대로 해봅시다. 이게 2분의 3제곱, 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니까 역수 마이너스 취해주면은 2의 3분의 1제곱이죠. 얘도 2의 제곱에 3분의 1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제곱이에요. 이건 뭐 어차피 뭐 밑이 다 똑같은데 지수가 크면 클수록 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2분의 3으로 제일 큰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3분의 2로 그 다음 큰 C가 그 다음, B는 제일 작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이게 지금 지수함수를 이용한 수의 대소 비교랑 무슨 상관이냐? 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이따가 안 풀릴 거라서. 자, 밑이 다 똑같잖아요. fx는 2의 x제곱이라고 놓고 봤을 때 얘는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당연히 밑이 클수록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역이 크면 클수록 크다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fa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fa는? f2분의 3이네. 얘는 f3분의 1이네. 얘는 f3분의 2. 그러니까 정역만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뭐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순간이 옵니다. 진짜로. 늘 그렇듯이 모든 개념 정의는 다 당연한 거에서부터 출발해요. 그게 안 당연한 데다가 쓰려고 연습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에서. 자, 그러면은 당연히 3분의 1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3분의 1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2분의 3.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 집어는 얘가 지금 B라는 거고요. 3분의 2 집어는 C가 여기 있는 값. 그 다음에 2분의 3 집어넣은 A 값은 Y좌표로 놓고 오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가시적으로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답이 A12인 거, 그죠? 뭐 안 봐도 A12인 건 아는데 한번 비교 분석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되는 친구는 나머지 풀고요. 308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풀면 진짜 괴물. 풀면 괴물. 308번 풀었어? 어떻게 했지? 수 아무거나 놓고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이게 쉬운 문제니까 그렇고 어려운 문제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지수함수를 이용 대수 비교를 좀 연습해보는 게 좋아. 그럼 실수 나오거든. 자, 이 자신 없다. 만약에 시험장에서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런 게 나왔다. 그냥 A값 하나 집어넣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A에다가 2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어놓으면 당장 이 문제 정도는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숫자 대입해서 들어가는 거는 도저히 못할 때 하는 거고, 내공을 키워놔야 돼요. 내공을. 미안, 틀렸어. 대충 풀면 안 돼, 진짜. 지금 한 친구 맞은 친구가 있는데 일단 숫자를 넣어서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조금만 더 기초에서 연습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지수 함수를 이용해서
참고로 대소비교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대소비교. 괜찮을 것 같아. 앞에 거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잘했네. 그 그래프도 한번 봐보면 어떨까? 이따가 설명할 때 한 번만 들어봐봐요. 그러면. 와우. 일단 지선수 그래프 일단 안 생겼어. 자, 일단 힌트라고 해야 될까? 이거 세 개가 다 밑이 A인 상태잖아요. 그럼 밑이 다 똑같이 A로 나왔다. 그러면은 밑이 A인 함수를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밑은 1보다 작네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함수 그래프로 따지면은 x에 0 집어넣으면 맨날 1 나와요. 그쵸? 그걸 조금만 더 확대해서 그린다고 쳐볼게요. 여기까지 간다고 칩시다. 자, 여기 지금 y는 fx예요. 뭐 적당히 한 여기 정도를 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얘는 뭐냐? 지수가 1일 때예요. 정역 1 집어넣은 거고요. 얘는 A 집어넣은 거예요. 아, 잠깐만. 이거 대소 비교가 이렇게 나왔냐? 잠깐. 아, 이게 아니고 이거 비교하는 거야, 이거. 아, 이게 대소 비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요거 세 개 비교하는 거니까. 요거는 F, A에 A 제곱을 넣은 거예요. 아, 그러면은 F1은 어디 있어요? 여기 집어넣은 함수값이 지금 F1이에요. 그렇죠? A의 1제곱.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A는 1보다 한참 작죠? 그럼 A가 대충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괜찮죠? 그럼 요걸 집어넣은 함수값이 얼마예요? A, FA가 되겠네요. 이 값이 A의 A제곱이 될 겁니다. 자, 1분만 더 해볼게요. 저거 이해될까? 괜찮겠어? 저 그래프, 저 감소 그래프 이해돼? 근데 이게 A면은 A가 1보다 작으니까 뭔가를 조금 더 A의 2분의 1이면은 최대일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A가 1보다 작으니까 A의 2분의 1은 A보다 클 거 아니에요? 반대 아닌가? 그럼 뭘 되지? 2분의 1에 2제곱 2분의 1제곱인데? 이거니까. 제 A 제곱인데. 저건 뭐예요? 지금 A 제곱이야. A를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이게 갑자기 왜 나오는 거지? 2분의 1 제곱이?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a의 a제곱은 a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은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럼 a의 a제곱은 a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잖아요. 적당히 한 요쯤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a의 a제곱이. 괜찮죠? 어차피 이거 y는 x에 대칭돼서 나올 거니까. 자, 그럼 그 값을 집어넣으면은 와, 얘가 지금 a의 a제곱 콤마 fa의 a제곱이 되네요. 여기가 fa의 a제곱이에요. a의 a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보여요.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괜찮나요? 그쵸? a의 a제곱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a의 a제곱이 크고 그 다음에 a가 제일 작아요. 괜찮네? 그죠? 이해될까? 자,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우리가 fx를 a의 x제곱으로 딱 잡은 순간 fx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죠. 큰 거 넣으면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0의 1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0보다 크지만 a는 1보다 작아요. 이러면 당연히 어떻게 성립해요? 이러면은 f0과 fa와 f1은 분호가 바뀌어서 가겠죠. 괜찮나요? 그냥 수식으로만 놓고 본다면 바뀌어서 가겠죠. 감소함수니까. 더 큰 거 넣은 게 제일 작은 거야. 제일 작은 거 넣은 게 제일 큰 거고. 자, 이때 요 값이 a의 0제곱 1이에요. a의 a제곱이고요. a의 1제곱이에요. 그쵸? 요 말이 다시 한번 1 a의 a제곱 a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는 f1과 fa의 a제곱과 fa도 또 순서가 뒤바뀐다라는 거예요. 감소함수니까. 괜찮죠? 이해될까? 그죠? 제일 작은 거 넣은 게 제일 크겠죠? 제일 큰 거 넣은 게 제일 작아지겠고, 감소함수니까. 근데 f1이 a의 a제곱, 얘가 a의 a제곱, 얘가 a의 a제곱이에요. 괜찮을까? 오케이. 조금 많이 헷갈립니다. 지금 이 내용이 좀 많이 헷갈려요. 괜찮을까? 이해될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유형 6번으로 가봅시다. 자, 지수함수는 증가함수 아니면 결국 감소함수로밖에 안 나오는데, 증가함수 이거 실수 전체 범위에서 최대 최소가 나와요? 안 나오죠? 최대 최소가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놓고 본다면 정역이 이렇게만 제한됐다. 최대 최소는 어차피 양 끝점에서 나올 거예요. 그건 감소함수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309번을 한 번만 볼게요. 309번. 정역이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요. 그 다음에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k예요. 오잉?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밑이 1보다 크잖아요. 얘는 증가함수예요. 괜찮네? 점근선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냥 뭐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그려본다고 한다면 y는 k가 일단 점근선인 건 알 수 있을 거고요. 점근선 괜찮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의 0제곱 되니까 k 플러스 1이 나와요. 아,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k 플러스 1로 나오는구나. 거기서부터 증가함수로 나올 거니까. 그쵸? 지금 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필요한 건 아닌데 그냥 한번 그려 본 거예요. 근데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와 이거는 뭐 당연히 최소 어디서 나와요? 마이너스 1에서 최소 나오겠죠. 어차피 증가함수인데. 괜찮죠? 한마디로 k 플러스 1이 최소값 미니멈 스몰 m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럼 최대는 1 집어넣었을 때 나오겠죠. 1 집어넣으면은 2에 1 플러스 1, 2제곱. k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최대값인가 보다. 그래서 최소와 최대를 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최대값이 1일 때 상수 k를 구해달래요. 그럼 최대값이 1일 때 상수 k라고 한다는 거는 k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괜찮죠? 왜? k 플러스 4가 1이니까. 그래서 답이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아직 뭔가 확 와닿는 게 아니다. 그럼 310번을 일단 먼저 풀어요. 먼저 풀고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자, 312번으로 갑시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309번에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1이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겠지. 그래서 그냥 K 찾은 거예요. 그래프 그린 거는 좀 복잡해진 것 뿐이에요. 가시적으로 보기 좋으라고 그려놓은 겁니다. 자, 312번으로 갈 건데 만약에 잘 안 보인다. 그럼 310번을 먼저 풀어봐봐요. 이거 312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앞에 거 풀었어. 다 풀었나? 이렇게 어떻게 풀었지? 그냥 했는데. 그냥 어떻게? 최대값이 4분의 1이라니까. 둘 중에 여기다 4분의 1 하면은 이걸 어떻게 찾았지? 이게 x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x에다 2분의 1. 그치 x에다 1 집어넣은 거지. 둘 다 해봐가지고 그냥 한 거구나. 그래서 이번에 2분의 1 자꾸 그냥 넣은 거야? 네. 근데 어떻게 이름을 알았어요? 네? 어떻게 이름을 알았지? x가요? 근데 맞았어. 네. 근데 지금 답이 맞았어. 이거 최대 최소 나오려면 2랑 4밖에 없죠. 잘했어. 근데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A가 1보다 작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 답 상태가 이렇고. 맞았어. 맞는데 그치 맞는데 조금만 이따가 설명 한 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봐볼게요. 가능한 한 얘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정도까지 가주는 게 좋아. 오케이? 난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볼 거야. A가 1보다 큰 경우랑 작은 경우를 다 보여줄게요. 저기 310번 풀어요. 312번은 어려워요. 310번 먼저 풀고 312번 풀어요. 312는 진짜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미안. 미안. 아유, 다 풀었어? 이거 앞에 마지막에 안 돼서. 이거는 오케이.
저기 그 310번은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x가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 자, y는 5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 이거 이대로 냅두면 안 되죠? 이게 지수함수는 전부 다 a, x제곱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거에 평행이동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x끼리 묶어야죠. 5의 x제곱분의 3의 x제곱. 와, 밑이 1보다 작네요. 그죠? 자, 512번은 진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될까? 지금 설명한 거? 310번. 이게 지수로 바꿔봐봐요. 이거 5분의 3 x제곱이잖아. 5분의 3 x제곱이지.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요. 그치? 그래프 어떻게 생겼지? 그치? 그 당연히 최대는 언제 집어넣었을 때. 그치? 오케이. 그치. 얘는 지수함수가 빛이 5도 아니고 3도 아니에요. 얘는 5의 x제곱분의 1이고 얘는 3의 x제곱이잖아요. 둘을 곱한 거니까 5분의 3의 x제곱이에요. 그치. y는 그래서 빛이 얘보다 작으네. 자, 312번은 지금 열심히 풀고 있는 친구들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1보다 큰 거 작은 거 구분해서 보기 바랍니다. 지금 그냥 1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겠지 하고 답 나온 친구들은 뭐 틀린 건 아닌데 서술형에서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점수가 반토막 납니다. 예전에 어느 학교였더라? 2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우리 반에 있었던 친구인데 해성여고 친구였어요. 해성여고 친구인데 서술형 5번이었나? 점수가 12점짜리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케이스예요. 이게 A가 1보다 큰지 아니면 A가 0에서 1 사이인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냥 1 집어넣으면 최대겠거니 해가지고 그냥 얘를 안 보고 그냥 얘를 한꺼번에 본 거예요. 얘가 왜 안 되는지 얘를 안 보여주고 답이 맞았어요. 그냥 이것만 안 본 것뿐이에요. 몇 점 받았을 것 같아요? 답이 맞았으니까 그래도 점수를 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줘야 되는데 좀 너무 짜게 줬어요. 답이 맞았는데 이거 안 봤다고 2점 받았어요. 10점을 깠어요 그냥. 이거 좀 너무 깐 건데 미안. 아무튼 그러니까 검증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 할 수 있는 데까지. 자, 일단 310번 설명 안 한다 그래놓고 설명 잠깐만 하면은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겠네요. 이거 5분의 3의 마이너스의 제곱.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가 되겠네요. 결국 얘랑 얘 곱하면 그냥 끝나요. 그렇죠. 2개 곱하면 끝납니다. 자, 312번. 요게 좀 문제가 돼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도저히 감이 안 와요. 왜? 밑도 모르는데 절대값도 지금 같이 써서 문제가 돼요. 차근차근 들어가면 돼요. 일단 첫 번째, 그래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상관없이 나는 절대값이 일단 보기 싫어. 그래서 절대값 내부가 양수인 경우와 절대값 내부가 음수인 경우로 구분해 볼게요. 절대값 나왔다. 수능 끝날 때까지 아무리 최고 난이도 문제로 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값 나왔다. 그냥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가지고 그냥 다 찢어요. 일단 그거부터 찢어요. 다 풀립니다. 진짜 다 풀려요. 아무리 최고 난이도 문제라고 해도 킬러라고 해도 절대값 나오면 좀 돌아 들어가는 느낌은 있더라도 다 됩니다. 자, 그럼 얘는 A에 x-1 플러스 2니까 x 플러스 1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제곱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케이스를 구분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일단 A가 1보다 큰 경우. 이게 아니니까 이걸 먼저 볼게요. 이거를
자, 그럼 a가 1보다 크다면은 증가함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인데 항상 어떻게 그래요? 일단 점근선 x축 그리고요. x축 그리고 그 다음에 밑과 관계없이 항상 진행한 점 마이너스 1,1 나와요. 그죠? 지수가 0 될 때가 밑이 얼마가 나온 건지 나오는 점이잖아요. 아, 마이너스 1,1인가 보다. 그리고 증가함수. 자, 그 다음에 얘는 그 중에서도 얘는 1보다 커나 같은 거니까 1 집어넣었을 때 값 요것보다 크거나 같아요. 괜찮죠? 요것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그려질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지수에다가 3 집어넣어 x에다가 3 집어넣으면은 a 0제곱 1 나오죠? 3,1 나오네요. 요점 지나가는 감소함수가 되겠죠. 왜냐면 밑이 1보다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x라서 괜찮죠? 감소함수가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게 절대값 때문에 끊어지진 않겠죠. 실제로 x에다 1 집어넣으면 얘는 a제곱, 얘도 a제곱 똑같아져요. a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a제곱 나온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요 점 지나가면서 요 점 지나가는 그래프. 이렇게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때 1보다 작은 그래프니까 얘예요. 괜찮나요? 지금 얘가 요 그래프예요. 요거를 만약에 fx라고 한다면은 요 그래프가 지금 y는 fx예요. 최대가 있어요? 없죠. 최대가 없어요. 최대가 없는데 지금 최대값이 4분의 1이라고 하고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최대가 없다. a제곱은 최소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0에서 1 사이인 경우, 감소함수인 경우도 똑같이 한 번만 봐볼게요. 그럼 얘는 자, 똑같이 1,1을 지나가요. 1,1. 근데 1,1이 아니고 마이너스 1,1이네. 미안해. 마이너스 1,1을 지나가요. 근데 지금 얘는 a가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예요. 그 중에서도 1보다 이렇게 그리면 너무 작아진다. 제가 다시 그릴게. 조금 둔탁하게 그릴게. 자, 그때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얘가 1, a제곱입니다. 그 중에서도 1보다 커나 같은 그래프만 주어져요. 요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1 나옵니다. 3 집어넣었을 때 1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점 똑같이 지나가고요. 1이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인데. 자, 그래서 얘는 그래프 자체가 야 이상하다. 미안해.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래프 그려놓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요게 y는 fx예요. 이 좌우 대칭인데 그림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이거 좌우 대칭이 맞아요. 자, 마음의 눈으로 보면 좌우 대칭이에요. 네. 최대값 있나요? 있잖아요. a제곱이 최대예요. a제곱이 지금 4분의 1이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값이 현재 4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제곱은 4분의 1이니까 a가 2분의 1인가 보다. 실제로 a가 0과 1 사이에서 등장하는 것도 맞네요. 자,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 그랬으니까 이걸 다 보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인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최소는 당연히 대칭축에서 멀수록 최소가 나오겠네요. 사실 그러면 얘도 나올 수 있는 거였잖아.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최소값 지금 1보다 훨씬 큽니다. 최소값 괜찮죠? 최대값 1보다 훨씬 커요. 이쪽부터 여기는 등장할 수가 없어요. 괜찮죠?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어쨌거나 얘. 자, 그러면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 콤마.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이게 내제곱이구나. 그쵸? 자, 그래서 요걸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을까? 그것도 괜찮을까? 잘했네. 이게 잘 되지. 기타일까? 자, 요거 꼭 다시 한번 풀고 정리해 봐야 됩니다. 진짜로. 요런 거. 이런 게 교과서의 발전 문제에도 있어요. 이런 게 교과서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꼭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사실 더 하고 싶은데 이게 더 하고 싶은데 큰일 났다. 잠깐만 10분 쉬었다 갈게요. 잠깐만. 7시 27분까지만 잠깐 쉬었다 갈게요. 28분까지만 쉬었다 갈게요. 18분이 됐더라고.